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모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야, 이거 어떻게 이와 같은 천문학적 투자를 한다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좀 이사하는 유심 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경향신문이 맨 처음에 단독 보도로 그 이전에 누굽니까? 그 김용범 실장이 들으면 깜짝 놀랄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고 경향신문이 2,000조를 투자한다 얘기했고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기업이 이야기하면서 이사의 결정 혹은 그 이전에 공시가 이런 방구도 없냐 했는데 이제 드디어. 네, 대통령께서 호남 관련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 뭐 4,200억 조이죠.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 공시가 있었던 거고 처음 공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제 저희들이 업계에서 쓰는 뭐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건 진짜 연습장이 끄적인 거다. 아무런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연습장이 끄적인 거다. 그렇죠. 이제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이제 이사의 결의 1 해가지고 공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유심히 봤는데 제가 좀 이따 비슷하게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하나. 아직 이사의 결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사의 결의를 안 거쳤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먼저 공시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하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이걸 바꿨어요. 정정 공시를 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이거 발표는 하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사실상 그런 의미죠. 체인저블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한테 절까지 거의 뭐 90도 인사까지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새벽에 네. 그 특히 영남권 프로젝트 또 했었잖아요. 네. 제 기억에 한번 금방 가능하네요. 300조 가량 투자하겠다 각 기업들이.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쭉 한번 각사들 들어가서 좀 공시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숫자, 경영, 재무 이런 건 어려워들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 수준이 되시니까 한번 제가 이 공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7월 3일 공시입니다. 네. 7월 3일 공시이고 제가 아무래도 한 화면에 넣기 힘들어서 조금 잘랐는데요. 하셨어요? 네네. 아까 맨 처음에 사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맨 아래 보시면 4번 이사의 결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공시, 이제까지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시들 중에 이사의 결의일이 모두 공란이었어요. 즉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천문학적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공시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건 어불성설이고 진짜 이거 연습장에 끄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SK텔레콤 공시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2026년 6월 29일 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생각한 건 다르고, 그래, 뭐, 사실 뭐,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사의 결의도 할 수 있겠지? 좀 한번 쪽팔리고,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사의 결의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정 기업에서 모든 책임을 다해서 이 공시 내용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이사의 결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배임으로도 뭐로 다 이제 법적 책임이 따른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우선 그대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이시죠? 예상 투자 금액. 네. 미정. 금액 그러니까 그냥 슬래시 없다 모른다 뭐 이겁니다. 추진 일정 시작 종료 슬래시 없다 모른다. 유일하게 통님이 좋아하실 내용은 그거 딱 하나의 기대 효과. AI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통한 신규 사업 기회 확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좋습니다. 좋은 말 써놨으니까 시비 안 털게요. 그 다음에 3번 장애 요인, 저 이거 보면서 사실 오늘 하루 종일이 즐겁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장애 요인.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재밌네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 수요, 예. 전력 수급, 예. 부지 확보, 인허가, 재원 조달. 여러분 5가지를 썼는데 제가 잠깐 웃어서 죄송한데 이게 기업 투자 의사결정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부 다예요. 대장동으로 치면 그 인허가, 지주 작업, 분양률 이게 알파 오메가. 그 뭡니까? 아파트 분양이다, 아파트 시행이다 하면 이 세 개가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네. 우리가 특정 사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가지가 알파 오메가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세요. 시장 수요. 이것부터 네. 시작이에요. 원래 치킨집 하나 낼 때도 일단 시작하는 게 시장 수요예요. 그렇죠. 네. 전력 수급, 네. 부지 확보, 인허가, 재원 조달.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업 추진 관련 환경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변화 가능성 이퀄 불확실성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주가 시장이 그 주식 시장이 불확실하다가 하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게 변동 가능성이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 수요, 전력 수급, 부지 확보, 인허가, 재원 조달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님께서 AI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회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봤고 이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얘기했겠죠. 각 부서에 야 오늘 6월 29일 날 이사회 할 테니까 너희 AI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시장 수요, 전력 수급, 부지 확보, 인허가, 재원 조달 각 부서들 싹 이렇게 듀딜리전스 한 그때까지의 간이 실사한 내용 다 올려 해서 결론 낸 가능성이 너무너무 불확실하다. 알 수 없다. 물론 이제 이걸 보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호남이 부적절하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아니 호남이 하면 안 되냐?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장애 요인이 시장 수요부터 재원 조달, 인허가, 부지 확보, 전력 수보인 걸 보니 네. 확실한 것은 기업이 주도가 돼서 한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포인트는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이 주도가 네. 된 시작한 프로젝트라면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지도를 네. 받아서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시장 수요도 안 하고서 시작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찝으셨는데 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네. 이거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행정지도로 거지만. 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 회사가 지금 뭐냐면 SK텔레콤이고 SK하이닉스와 뭐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 환경,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구조에선 같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걸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뭐 SK텔레콤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 기업이 아니라 결국은 저는 좀 그래요. 사실 이걸 한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서 좀 처음에 너무 웃겼고 나중에 조금은 뭐랄까요? 이건 제가 웃자고 내지는 뭐 과장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비장하기조차 하더라고요. 아 정말 SK텔레콤이 비장하다. 정말 이건 기업이 자기 목소리 내는 거다. 네. 과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 호남 프로젝트 발표 이전에 제 기억에 한 열흘 안팎 전에 그랬잖아요. 일본에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진짜 일본에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그건 일종의 그거죠.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이와 같은 의사 표시였는데 야,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청와대에서 우리 방송을 보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 공시도 안 됐잖아요 라는 비판을 김경률 회계사가 하자 결국에는 야 너네 왜 공시 안 하니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저도 수도 있어요.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공시를 딱 공시 아무 데도 없던데 아직 공시 이래줬고 왜 공시가 늦어지나요? 하는 지도를 받고 이걸 올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남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짧게 또 그 부분 한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저라고 어떻게 보면 뭐 애국심이라면 애국심,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랄까요 걱정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너가 그런다 한들 너가 그런 걱정 한다 한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년의 프로젝트 소위 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투자는 막아야 된다. 왜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예요? 했습니다. 한번 이유를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가 호남 프로젝트는 말씀드렸었으니까 한번 그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재정경제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이 뭐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대기아차 SK 모두 다 나와서 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SK그룹이 영남에 140조를 투자한다고 있고 영남에만 AI 관련해서 첨단 산업 관련입니다. 네. 삼성 60조 영남에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5조를 영남에 우주항공 AI 데이터 관련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조 클러스터 관련 42조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뭐부터 한번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 보니까 지난번과 비슷한데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유형자산 총액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적된 투자 총액이 2025년 말 현재로 뭐 감가상각은 제외한 겁니다만 9.5조예요. 9.5조의 설비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영남에만 AI 관련해서 55조를 투자한다. 아니 뭐 시간이 55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제가 뭐 기억에 의존하는 건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네? 기한도 해놨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공시는 해놓되 이사회라는 공란이에요. 공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왜 제가 이제는 이 투자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민주당 패널들 제가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여하튼. 그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해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형자산 총액이 9.5조인데 55조를 투자한다 이 말은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한다 기업이. 여러분 예. 레버리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레버리지란 말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라는 얘기고 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경제학에서 쓰이는데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 또 하나 이제 시중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인용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 투자 금액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듣는 이에 따라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이니까 제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이 부자여서 어머니가 죄송한데 이번 예시는 좀 점잖은가요? 예. 그럼요. 저기 마음에 긴장이 생기네. 유튜브에 너무 돌던데 임 변호사님까지 해서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네. 이 뭐냐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야 너 빈둥빈둥 놀지 말고 한번 식당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강남에 한 뭐 요즘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본다고 그러자고 식당을.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걸 고정사산 설비 투자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억 정도 설비 투자를 이미 해놨으면 손님들이 막 올 때마다 대박이 나서 막 올 때마다 변동비가 작아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20억 투자해서 손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면 뭐 한 달에 1억, 2억 버는 게 우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망하면 손님이 없으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20억은 꼬라 박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20억이 그냥 살며시 스며드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혼자 저기 해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해보다가 식당을 한번 하는데 일단 5평으로 시작해요. 뭐 이렇게 어디에서 아주 싼 데서 그러면 좀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이게 손님이 없어도 뭐라고 할까요? 기회비용적으로 망했다는 거지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의 정책이 자기네 국내 미국에는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기업의 미래와 운명과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상위 순위이고 가장 위험하고 정말 뭐랄까요? 뭐 최선의 노력, 최고 인력들이 브레인들이 모여서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맞네요. 네. 사실은 바로 그래서 쌍용 그룹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쌍용 자동차 맞습니다. 고정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맞습니다. 설비 투자 어마어마하게 예. 들어가고 거기에 온갖 계열사 돈 다 꼬라박다가 다 예. 같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박태준 회장의 철강산업, 뭐 정주영 회장의 뭐 여러 가지 조선업이다 이렇다는 것들 우리가 전설처럼 그리고 그분들의 성견지명을 저는 뭐 요즘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받아들이는데 이것들이 저는 문자 그대로 뭔가 감각적인 그런 거 이전에 뭐랄까요?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그와 같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불가능한데 성견지명으로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 이 두 분의 성공 이면에 무수히 많은 사업들과 무수히 많은 재벌들이 쓰러졌어요. 이와 같은 설비 투자 때문에. 네. 자, 이것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SK, 삼성그룹, 한화와 현대차그룹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본인들의 덩치가 이만하다면 지금 본인들의 덩치를 5배, 10배 넘어서는 투자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란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 말려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반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김경률 회계사님, 이재용 회장보다 더 잘하시나요? 이재용 회장은 광주 전력과 물이 풍부해서 공장 후보지로 적합하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그 부분이에요. 지금 김성환 기후부 환경부 장관이 그쵸. 환경부 장관이 더 익숙하실 텐데 원전건설하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도 뭐냐면 역시 이게 기업이 주도로 하여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백이다. 그렇잖아요. 사실 정부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호남의 수백조 수천조 투자 결정이 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기업이 이미 전력이라든가 용수에 대한 판단이 섰다는 거고 그에 근거해서 본인들 피셜 뭐라고 했냐면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다. 충분히 안정적인. 저 모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분은 꼭 앞에 스마트와 뒤에 시스템 넣어서 해결하더라고요. 스마트 전력 시스템, 스마트 용수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그러더라고요. 만능이에요, 만능? 네, 기스트의 모 교수님, 와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스마트 용수 시스템, 스마트 전력 시스템이면 호남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마법이네. 네. 이건 제 생각엔 이재용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용 회장의 본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이재용 회장이 뭐랄까요? 접대용 멘트였다. 멘트 일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손 든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본인들이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REM 실행하기 위해. 네. 100이면 100 모든 전문가들이 택도 없는 소리다. 용수, 전력, 제가 일일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 기업 하나가, 그룹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화,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SK그룹, 지금 여러 기업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본인 덩치가 9.5조예요. 설비자산 총액 9.5조인데 55조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55 제가 김경률이 1,000만 원 재산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돈을 빚내서 임 변호사님 우리 PD님 작가님 다 꼬셔가지고 전 빌렸어요. 제가 5억씩 그래서 식당 열었어. 그런 사람이 김경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야. 이게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5억 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기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 빌려드립니다. 정말 웃긴 게 지금 많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방송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히 AI 산업이다. 반도체도 결국은 AI라든가 IT 산업 넓게는 이거로부터 연동된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IT 산업만큼 아까 딱 그거 말씀드렸죠. 변동 가능성 높은 산업이 없어요. 네, 저는 호남에 정말 큰 기업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호남이 여러 가지 너무
광주가 그렇게 호남에서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이 되게 낮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예.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주도 사업에 의존해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당에 너무 또 투표가 되어 선거가 되면 몰아주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고 예. 비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 또 일자리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또 투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기업들이 갔으면 좋겠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진심입니다만은 많은 정말 이 정권 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이 정권 내에 첫삽을 뜨리는 건 가능은 할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실 용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인 그 팹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아직 제가 알기로 구체적 뭐 여러 가지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알기로 뭐 공정으로 따지자면 10% 20% 이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이미 6, 7년이 기간 경과했는데 이게 가능할 건지. 조금 전에 하시려던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고향이 해남이잖아요. 네, 해남이고 초중고로 광주에서 나왔는데 네. 이제 또 초중고로 광주. 그랬죠. 고등학교가 어디? 금호. 네. 맞다. 아시아나 금호만 돼. 저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꾸 지금 광주에 대한 뭐라고 하죠? 뭐 여하튼 이런저런 역차별이 있다 하는데 이제까지 누적 투자를 보면 광주에 이번에 수천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세 발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과도 어긋날 뿐더러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임 변호사님께서 대기업들이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들어갔었어요. 들어갔고 실패하고 나왔죠, 다들. 심지어 내쫓던데 이번 신세계 내쫓았잖아요, 전남지사에서. 네, 하지 마라. 네, 많이 실패하고 나왔죠. 그리고 전 조금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 그 경차 생산 라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3년 혹은 5년간인가 이 노사분규, 무분규를 여하튼 선언하고서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 그 경차 생산 라인이 들어갔는데 그걸 깼었지 않습니까? 먼저. 지금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되게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사적인 이제 진보적인 인사들과 그 사담이었지만 이걸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네. 안타까워해요? 진보 진영 인사들도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네. 아니 여러분 사실 전 그래요. 뭐 이거 교과서적으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고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예요.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노사 협상 과정에서 보셨지만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은 뭐 1분만 서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천문학적 손실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국은 핵심은 노사 분규 그리고 노사 협상 과정 대노 관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아까도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제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계사로서 이제 벤처팀에 오래 있었고 좀 벤처 관련 꽤 오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IT 산업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건 제가 뭐 장담할 수도 있는 건데 IT 산업은 국가 개입으로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프라는 깔아주고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할 수 있는 시간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먼저 정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52시간 이런 거 제한 풀어버려야죠. 정말 IT 쪽은 하루에 24시간이다 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미친놈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환경들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보면은 서울대 인맥이다 뭐 인맥이다 무슨 네이버 인맥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AI 관련 돈 계속 따가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돈 벌고 말할게요. 그런 식으로 절대 IT 산업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정말 불확실성이 많고 정말 이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정말 미친놈들이 해야 되는 곳이다. 풀어놓고. 그렇다면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오히려 노란봉투법이나 주 52시간 등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예외를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기업은 이것도 기회로